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 50대, 60대, 70대가 되면요. 분명 젊은 나이가 아닌 것은 맞지만요. 그렇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죠. 늘어나는 여가 시간 보람있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경험과 지혜가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이 멋진 직업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나이나 건강을 고려해서 아주 어린 영아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의 시간제 돌봄 일자리 등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게 되면 저마다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나이가 많네 적네 아주 말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 하는 아동 돌봄 일자리가 있고요. 민간이 하는 다양한 민간 돌봄 일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아동 돌봄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잘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아동 돌봄은 명칭이 아이 돌봄이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아이 돌봄 혹은 베이비시터라고도 하고요. 명칭은 아주 많습니다. 아동 돌봄, 베이비시터, 아이 돌봄 등등이 들어가는 용어는 모두 아이를 돌보는 일자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이 그리고 민간의 아이 돌봄 혹은 베이비시터 두 길 모두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고용이 되는지 또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하는 조건 등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떤 교육이나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의 형태를 알아보겠는데요. 정부의 아이 돌봄이는 지자체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나 모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되고요. 4대 보험은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봄이 홈페이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아이 돌봄이 월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요. 88.1시간으로 나옵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면 20시간 남짓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이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제로 하루 4시간 정도의 일자리이고요. 월 평균 급여는 약 1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채용 우대 사항으로 나오는 조건들을 살펴보자면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나 8시까지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대의 일자리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전국의 아이 돌봄이 총 이용 가구를 살펴보니까요. 11만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중 아이 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15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가구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지요. 나는 종일제로 일을 해야 돼.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은 돼야 되거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종일제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 아이 돌보미는 총 24,46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난 2024년에는 아이 돌보미가 몇 명이나 되었나 살펴보니까요. 28,66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약 4,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매년 1,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전국의 상황이니까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의 시도 군구별 센터가 약 한 200여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센터당 5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취업의 경쟁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대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50대 연령대를 선호합니다.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있다면 우선 채용에 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 돌봄을 볼까요? 업체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 민간의 돌봄 일은 때때로 복불복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보다 자유롭게 내게 맞는 시간을 찾아 일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고객과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맞을 때입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다면 처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가정을 뺀다면 70% 이상이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와 아이 어머니의 직업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요, 양육 환경의 변화를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하시는 분을 자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민간 돌봄을 선호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중상위층의 가정이라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아이 돌봄의 신청 소득 구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아이 돌봄 제도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이 선택 권한도 자유롭지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내는 아이 돌봄이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에 소속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때는 업체를 잘 확인해서 배상 책임 보험과 수수료 등을 잘 확인하여야 될 것이고요. 특히 개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을 잘 살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면접부터 일자리 확인까지 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 또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 아이 돌봄이 시급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지만요. 대부분 고정 시급이에요. 추가 수당은 제한적이고요. 시간제 기본형으로 본다면 시급은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돌봄은 대부분 시급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절은 가능합니다. 경력이나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사일의 도움 등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또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맞는 가정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정부의 시급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시급은 정부의 아이 돌보미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민간 시장도 본인이 적절한 경력과 평판이 좋으면 돌봄 가정을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골라서 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이 기관 쪽은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하루 4시간씩 주 3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지요. 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아이 돌봄이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마음에 안 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일인데요. 그랬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근무 조건이나 시간 선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은 기관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반면 민간은 근무 조건이나 시간 조절 등의 협의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시간만 일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난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긴 시간을 일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긴 시간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조절과 협의가 보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그렇듯이요. 딱 맞는 일자리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이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오래전 나의 아이를 키웠거나 손주를 잠시 돌본 것만 가지고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작정 아이돌봄 일을 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일도 하고 싶다. 이래서 그냥 되는 일은 없겠지요.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이는 지정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한다 하였으나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인적성 검사를 받고 또 행정적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이든 국가 자격이든 자격 등록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꼭 확인하시고 자격 관련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봄 자격증은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아동돌봄,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등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온라인 자격 과정도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고 취득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업체의 자격 시스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아이 돌봄의 일을 할 때 성인의 가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안전한 돌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의 아이 돌보미를 살펴보면요. 아이 돌봄이 중심 업무이고 가사나 청소는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비용을 좀 더 지불하면 아이의 기본 가사 업무도 포함됩니다. 민간은 부모 요청에 따라서 아기 방의 청소, 아기의 간단한 간식 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해야 할 일까지 추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비용의 추가 등으로 고객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숫자와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정부 아이 돌보미부터 살펴볼까요? 분명 나라가 운영하니까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대부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상당 부분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 시간에 일 나가면 집에 돌아오면 9시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게다가 종일 돌봄은 전체 이용 가구의 10% 미만이라서 나도 종일 일해서 돈 좀 벌어볼까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채용 공고를 봐도 몇 명을 뽑을지 명확히 알기도 어려워요. 반면 민간 돌봄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내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내가 만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상위층 가정이 주로 민간 돌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까다로운 정부의 절차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 선생님을 찾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5년 이상 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경험과 손주 돌봄 경험이 여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배상 책임 보험 같은 복잡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만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하면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어떤 선택이 내게 맞을지 직접 판단해 볼까요? 네, 알뜰한 손녀 바라기 정은수 님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퇴직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부 아이 돌보미를 시작했어요.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을 해서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법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 수 있어서 쏠쏠합니다. 무엇보다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개인 생활도 충분히 해서 만족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손주를 키우는 기분이 듭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황혼 육아인 셈입니다. 커리어 맘들의 든든한 파트너이신 박미정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후반 민간 돌봄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아이 돌봄은 그런 케이스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동 돌봄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일을 한 지 3년이 넘어갑니다.
경력이 3년이라고 하면 많은 집을 다녔는지 아시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집입니다. 아마 여기서 몇 년 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이라서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더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내 손주다 생각하고 돌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고객과 협의해서 정하고요. 가끔 휴일도 돌봄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진행해 줍니다. 또 내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고객이 휴가를 내던지 해서 조절도 가능하더라고요. 한 가정의 일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아이의 연령대 등을 맞춰서 가정을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건강, 생활 패턴, 만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자격증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부 아이돌보미를 고민해 보시고요. 보다 나은 수입과 자유로운 근무를 원하신다면 민간 베이비시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생 2막의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 돌보미를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